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 이야기. 오늘은 풍수 형국 이야기 10번째 사물 모양의 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물 모양 형국 첫 번째 구유형입니다. 소구유. 구유는 말과 소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통으로서 사람의 밥상과도 같습니다. 대개 작은 연못이 구유 역할을 하는데 자연적인 연못이 없으면 인공 연못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유형 자체가 해를 이루기보다는 소나 말, 의형의 안산이나 주변 사로서, 즉 주체로서가 아닌 객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 이 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자, 구유형은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에 구시바위가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남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월출산의 지명은 산이 서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데서 월출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림마을이 있는데 전설을 보면 도성국사 탄생에 관한 설화로 유명합니다. 신라 말 성기동 구시바위에서 채시성을 가진 처녀가 빨래를 하던 중 냇물에 내려오는 오이를 먹고 아이를 가졌는데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모자라 오이를 먹고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몰래 바위에 버리고 나중에 가보니 비둘기들이 아이를 감싸 돌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풍수예언에 돌통한 도성국사가 되었으며 아이를 버려놓았던 바위는 국사가 되었다 해서 국사함이 되고 숨은 비둘기 숲이라는 뜻에서 숲은 구림마을이라 전했고 구림마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빨래를 하다가 오이를 먹는 형국을 그려보았습니다.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사함에 도성국사가 버려진 국사함 위에서 비둘기들에게 쌓여서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실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암 월출산에서 내려온 줄기가 도갑산을 만들고 도갑산 밑에 도갑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적봉이 있고 노적봉 밑에 월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성기동과 구림마을을 주봉은 주지봉입니다. 스님의 주지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구림마을 평야에 있고 옛날에 중국으로 가던 포구가 있었던 상대포구, 왕인박사나 이런 분들이 중국으로 갔던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포구에 나가는 입구가 상대포구가 있습니다. 최치원, 왕인박사 이렇게. 그런데 성기동, 구시바위 이런 것들 형국을 자세히 보면 남자의 성기 모양이 세 군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갑사로 내려가는 산줄기, 두 번째 주지봉에서 성기동으로 내려가는 산줄기, 또는 도갑사 전체에서 상대포 저수지까지 내려가는 산줄기. 이렇게 남자의 양기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상징됩니다. 앞에는 상은적산, 하은적산, 모제산. 그러면 여자의 음기가 강한 것도 상대적이니까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가면 학산면 학계리가 있는데 그 여경혈에 대해서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구지봉에서 주지봉에 주지함에서 제가 올라가서 내려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에 강한 양기가 내려서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근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계리로 가보면 주지봉은 왼쪽 아래에 아까처럼 남근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묘를 썼는데 음기가 너무 세서 집안의 여성들이 근친상간으로 분란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전해오는 여근혈이 있고 그걸
지도로 막기 위해서 하는 핫길이 석불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 난군 모양의 산이 내려오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자를 상징하는 장정산이 있고, 건너편에는 여자를 상징하는 여근혈이 있고, 지도처인 성황산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친 명당을 잡아줬으나 비례산 여근혈에 도사가 명당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기가 너무 세서 근친상간이 많으니 비보로서 강한 음기를 막아주세요 하고 경주시가 지사에게 말을 하자 지관이 조언을 해줘서 그 가운데에 앞에는 남근의 양기가 너무 강하고 뒤에는 음기가 있어서 서로 마주쳐서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독천의 우시장을 세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해서 그때부터 우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학산면사무소 맞은편에 남녀의 기가 너무 충돌한 걸 막기 위해서 우시장을 세웠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마 지사가 올라갔다면 저 고지봉에서 이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도 송아지 독자 내촌자를 써서 독천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명이 하나도 헛된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가락지, 가락지 형국입니다. 금환이라고 하죠. 가락지는 여성의 장신구로서 꿈의 가락지를 보면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가락지는 보물, 재산, 여성을 나타내고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깁니다. 가락지는 금환 낙지형과 옥환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린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땅에 떨어진 형국의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례에 가면 3대 양택이 있는데 운조루, 곡전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곡전제는 구례군 토지면 5mm 한가운데 들판에 마치 쟁반에 반지가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래쪽과 같이 둥그렇게 일부러 집을 지었고 담을 쌓아서 외부에 바람이 못 들어가고 뒤에 대나무 숲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대나무 숲을 통해서 뒤에 바람이 안 오도록 이렇게 조성해서 마치 들판 한가운데 반지가 떨어진 모양으로 형성된 대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을 보면 앞에 지리산에서 왕시리봉에서 내려와서 물을 막아주고 형제봉에서 메인 줄기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건너평 자례봉 쪽에서 서로 에너지를 조응해주는 이런 마주보고 편안한 자리에 물이 휘돌아 나가도록 앞에서 밀어주는 모양의 토지면의 땅입니다. 자, 금반형, 그래서 금반 하엽형이 있습니다. 금소반 위에 뭐가 놓여있는 형국, 이렇게 합니다. 금소반은 부를 상징하죠.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음식을 옛날에 차려서 나르는 그릇이었죠. 금소반 위에 연꽃이 얹어져 있다 해서 금반 하엽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금반 옥함형, 금반 위에 놓인 연꽃 봉우리, 금반 옥배형, 금반 위에 옥잔이 놓인 모습, 금반 옥호형, 옥병이 놓인 모습, 금반 옥반형, 진주가 놓인 모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금반 하엽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창에 금반 하엽형이 있고, 두 번째로 해남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강진군 도안면 양유동 거들마을의 근처에 해남윤시 선산이 금반 하엽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산 윤선도 선생이 소점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저 성산면에서 내려온 월출산 쪽에서 내려온 맥이 쭉 내려와서 매봉을 형성하고 좌우에 한조봉을 형성하고 한조봉 원투를 형성하고 차일봉으로 내려와서
이때 양위동 앞에 자청룡 500호를 만들어서 소반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한저봉, 차일봉, 양위동, 노족봉 안쪽에 연꽃이 핀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도 물이 잘 빠져나게 보이지 않도록 큰 바위가 두 개 서 있고 그거에 노족봉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둥그렇지는 않지만 쟁반 위에 연꽃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금반 하회평은 경복궁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조 10년 경복궁터에 대한 명당 논쟁이 있었습니다. 풍수학인 최연원이 최양선을 반박하면서 경복궁터가 연꽃의 잎과 같다, 금반 하회평 모양을 같다, 이렇게 했으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부용, 가마솥이 뒤집어진 형태, 이거는 부자터를 상징합니다. 복부용은 솥의 모양은, 가마솥 모양은 엎어진 손 모양과 옥손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 복부용 엎어진 가마솥 모양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용의 대표적인 것은 피람서원의 어머님인 울산김씨 여흥미씨 할머니 묘소, 장성분 부기면 달성리, 하서 김은우 선생의 조상인 울산김씨 여흥미씨 할머니 묘소입니다. 산에서 불뚝 오른쪽과 같이 불뚝 솟아오르는 정상에 묘소를 썼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터입니다. 내장산에서 내려온 줄기가 이밤산으로 한쪽은 뻗어서 성미산 장성호 쪽으로 빠져나가고 더 한 줄기는 직진해서 방장산으로 내려가서 충령산에서 수련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방장산 메인 줄기에서 안장봉, 말안장에 해당되는 안장봉으로 빠져나간 줄기가 자청룡 500호를 만들어서 영미씨 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청룡은 곤모봉이 감싸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산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김씨 여흥미씨 할머니 묘소는 전남 장성군 북면에 있는데 하서 김인호 선생님의 발복지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외척을 배척할 때 자신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옥사시켜 연루하여 죽게 했습니다. 이때 김원 선생도 외척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자 그 부인은 무학대사에게 풍수를 배우신 민씨 할머니인데 아들 3명을 얻고 걸리고 해서 한양에서 내려오고 해서 장성군 흥룡면 맥동마을까지 피신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터를 잡은 민씨 할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는데 큰아들 김달근은 작은 부사성, 손자인 김유는 문과에 급제했고 하서 김윤호는 둘째 아들 김다른이 고선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곳 복부열 명당에 거쳐 그 후손들에게 크게 번창하도록 해주었고 고려대학교 동아일보를 세운 인천 김성수 선생도 이 집안입니다. 여성 한 분이 집안을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조선 3대 여성 풍수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도로 간단히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가마솥형의 복부형을 좀 더 줌인아웃 해보면 안장봉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도료로 불룩 솟아올라서 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청룡이 길게 감아주고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500도도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KTX가 그 묘 앞을 바로 지나가고 청룡을 자름으로써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해, 달 모양의 형태입니다. 해, 달, 별이 닮은 산천이 전형적인 해, 달 모양이고 눈썹 달포처럼 된 것을 아미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운 봉일형, 해가 떠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월형에는 3명의 귀인이 있어서 그 앞에 반월형이 있으면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경주 반월성이나 고구려 돕진, 평양의 반월성도 모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달림 모양은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반달 모양, 운중 반월, 구름 속의 반달 모양, 운중 치월형, 구름 속에 묻힌 달 모습, 신월형, 초승달 모습, 서운 원월형, 둥근 달 모습, 그 다음에 연못가에 뜬 달, 초월 임지형, 별들이 달을 둘러싸고 있는 중성 공월형, 월출동서호형, 달이 동서 호수에 뜨는 형, 도항 망해월형, 동해바다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 서방 신월형, 서쪽에 초승달이 떠오르는 모습, 9월 진강형, 외로운 달이 당에 비치는 모습, 상운 봉월형, 상서로운 구름이 달을 받들고 있는 모습, 상운 봉일형, 상서로운 구름이 해를 받들고 있는 모습, 마지막에 상운 봉월형을 인공지능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상운 봉일형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다고 전해옵니다. 그래서 태백시 산을 샅샅이 뒤져서 가장 가까운 곳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은 화전동에서 바라보면 고한읍 앞쪽에 천의봉이 있고 그 봉우리가 아주 해가 뜬 것처럼 둥그런 봉우리입니다. 그 밑으로 산줄기가 좌우로 잘 벌려져 있어서 용수굴 금대봉 이쪽으로 잘 형성되어 있고, 태백시형 교육장 앞쪽에 국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태영농장이 양택지로 참 좋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이 상운 봉일형입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 이제 별 모양입니다. 별이 줄줄이 금구슬에 끼워져 있다, 이런 형태로 구슬에 해당되거나 두글두글한 산 모양이 연이어서 이은 걸 얘기합니다.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위성 과공형, 별똥이 궁궐으로 지나가는 모습, 삼성 제호형, 세 별이 한 집을 비추고 있는 모습, 중성 공월형, 여러 별이 달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찬성형, 여러 별이 모여 있는 모습, 삼태성형, 별이 3개가 배열된 모습, 북두칠성형, 7개 모습, 금침 천주형, 구슬들을 금관으로 엮어놓은 모습, 연주 폐옥형, 구슬들을 엮어놓은 모습. 그래서 7번이나 8번에 해냈던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이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폐옥경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갈박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뒤져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로면에 보면 큰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밑에 옥녀봉이 있고, 옥녀가 거울을 화장을 해서 거울을 보며 옥구슬을 끼워 목에 걸고 있는 형태로 옥관자 서말, 금관자 서말이 나온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옥관자는 조선시대 왕과 왕족 당상간 벼슬아치가 쓰던 옥으로 만건관자고, 금관자는 금으로 만든 관자인데 정일품, 정일품 이상이 달았던 곳입니다. 무기영화를 상징합니다. 이쪽은 조서 8대 명당 중에 하나라는 대명당 연주 폐옥형 몇 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명당은 약포 정탁 선생과 주사충과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 원정사령관인 이여성이 수행한 풍수전략가 두사충이 벽제간 전투에서 패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참수를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때 예천 출신 약포 정탁대감이 구명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순신 장군도 구명해 주신 분이죠. 두사충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분의 신우지지를 잡아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연주 폐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전체 국세를 살펴본 결과 2군데가 유력 후보지로 나타납니다. 갈박골이니까 이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라고 폐옥이니까 여자가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여기에 주렁주렁 구슬이 있게 달린 걸 목에 걸고 화장을 하는 형국이니까 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다음 배 모양의 지형은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행주형 많이 들어보셨죠? 삼면이 강이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사질 토양으로 집안이 취약한 곳을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는 금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주형은 좌우에 높은 산이 있는 계곡에 있는 지역의 도읍지가 다 행주형에 해당됩니다. 자, 행주형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읍지 중에 양쪽에 큰 산을 끼고 있는 청주, 광주, 남원, 운봉 등이 다 행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배의 형국은 배를 메어놓은 계주형, 물에 떠있는 부주형, 아름다운 배 모습인 금주형, 그 다음에 신선이 배를 굴리는 선인 환주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룡부주형 등이 있는데, 황룡부주형은 황룡이 배를 등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옥련자 의산록에 한멸로 건너가니 그 건너에 황룡부주형 삼로안이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화성군 북면 용곡리 백아산에 100m의 기암절벽으로 있는 바위를 마당바위라 부르는데, 이곳은 누런룡이 배를 짓는 황룡부주형이라는 혈맥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추정해서 살펴보아서 지형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백아산에 배를 등에 업고 황룡이 등에 업고 있다. 그래서 백아산 자체가 황룡이고 위에 있는 큰 바위가 등에 업고 있는 배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백아산 산줄기를 전체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화북면사무소 앞쪽으로 빙 둘러서 쳐져 있고, 황룡이니까 이 안에 국세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GH, 그 다음에 배가 보이는 곳이겠죠. 이렇게 3군데 지역 중에 하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붓글씨를 쓰는 붓 모양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문필봉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필통형과 붓형 2가지가 있습니다. 문필형은 경남 산청구 생초면 문필봉, 한화정에서 바라보면 앞에 뾰족한 이런 모양의 산이 있는데, 이게 선비를 뜻하는 문필봉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아산군 송악명 외암리 이시집은 필통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북지역은 조천면 조철리 하동에는 앞바다에 대모양 죽도섬이 연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필, 필통, 연적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문관을 상징하는 것이 있으면 문관 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녀 모양이 있습니다. 비녀는 여자의 장식품의 전유물로 재물을 상징합니다. 금비녀가 땅에 떨어지면 쇳소리를 넣어 사람의 이목을 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성이 나면 숨은 선비가 있다고 해서 고위직에 발탁된 인물을 내고, 쇠가 땅에 떨어졌으므로 토생금에서 많은 자손을 번식한다고 합니다. 비녀 형국에는 미녀나 머리를 빗는 빗 모양의 산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비녀 모양은 5가지가 있는데, 금체 개벽형, 금비녀가 벽에 걸려있는 형, 금체 낫지형, 땅에 떨어져 있는 형, 금체 노방형, 길가에 놓여있는 형, 금체 절각 낙지형, 금비녀의 머리 부분이 땅에 떨어진 형, 금체 편내형, 상자 속에 금비녀가 있는 모습. 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체 낙지형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금비녀를 내려놓고 있네요. 금체 낙지형은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에 있습니다. 원터마을에 가면 금체 낙지형의 묘소가 있는데, 이말정 선생이 거창 모구에서 집품으로 돌아와 1461년 세조 7년에 별세하자 자손들이 그 묘를 상원리 후곡인 매봉산 조상골 아래에 썼습니다. 그것이 금체 낙지형 명당으로 조선 8대 명당으로 하나입니다. 안산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레비 모양이 있고, 비녀가 산에서 내려온 모양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툭 던져 있고 비녀 끝에 머리에 꽂는 부분에 묘소가 써져 있습니다. 그럼 거울이 있어야 될 텐데 거울은 앞에 방초정을 세워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울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갖춰서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원군은 곡산한시야사에서 오남 1년을 두었는데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는 관직에 안 나가고 자식들을 공부시킨 대표적인 교육 부모상으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묘소 후서는 8명의 판서와 12명의 목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비단형이 있습니다. 비단이 아름다운 지문으로서 부귀를 상징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완사명어령, 금피형, 금포형이 있습니다. 완사명어령은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금피형은 비단 입을 모습, 금포형은 비단 서목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완사명어령,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놓고 세탁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사명어령은 서울 성북동 전체가 완사명어령으로 해석됩니다. 수박산, 불화산, 도곡산에서 청와대로 내려온 산줄기에 매봉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옆으로 창경원 창덕궁이 있고 그 옆에 유명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성북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면 비단을 빨아서 널어놓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좌측용부가 길게 늘어져서 형성되어 있고 저 멀리 바라보면 밝은 달이 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완사명월, 밝은 달에 비단을 빨아서 널어놓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리 모양, 복조리라고 하죠. 복조리는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문에 걸어두어서 엽전을 두어서 재운을 불러주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해가지나 세조리를 사는 경우는 헛것을 버리지 않고 더 같이 걸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리는 한 번 엎으면 정성껏 걸려낸 쌀이 못 엎어지므로 재산을 탕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형 조리형 형국은 난포 고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의 지형을 다 뒤져서 분석한 결과 용산서원이 있고 용산이 있는 건너편에 난포 고택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산물줄기가 안쪽에서 내려온 산물줄기가 다 합쳐서 빠져나가는 곳에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것처럼 복조리 모양의 산이 끝에 조리로 쌀을 딱 걷어들이는 그 조리 안쪽에 난포 고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어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엔 칼 모양의 중곡이 있습니다. 칼은 무력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병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김새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검 출가평, 귀한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모습, 보도 출가평, 마찬가지 진무 장거명, 장군이 칼을 쥐고 있는 모습, 진무 안거명, 칼을 만지는 모습, 횡거명, 칼을 가로놓는 모습. 참고로 보검과 보도가 있는데 검은 가늘고 날렵한 칼이고 도는 뭉툭하고 큰 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은 칼인데 종류가 다르죠. 다음으로 보검 출가평의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함여읍 와리의 금성마을에는 옛날부터 보검 출가평 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성은 원래 검성, 칼검자, 성성자를 썼는데 지형이 칼처럼 생겼고 보검 출가평이라 해서 생긴 명칭이라고 합니다. 껄망장터는 그곳에 시장이 있었는데 껄망, 등에 매는 껄망을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보따리 장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껄망장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보는 산 지형을 다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멸, 금정마을에 살펴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지형이 칼을 일부 꺼내고 있는 모습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실제
칼이 꺼내져 있는 것처럼 아주 긴 사과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금 출가평으로 어떻게 평지를 보고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허리띠 모양. 허리띠가 옥대, 선대라고 해서 관복에 입는 귀중한 벼슬로 봅니다. 앞에서 풍치나대형을 했다시 풍치나대형, 관대나 허리띠가 바람에 흩날리는 형, 보대형, 귀한 띠의 모습, 싸상금대형, 내상의 금띠 모습, 요대형, 허리띠 모습, 금대형, 금띠 모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로 칩니다. 풍치나대형은 경북 예천 지보면 대종리 말무덤 있는 곳에 풍치나대형이 있습니다. 귀인형에서 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풍산시시 묘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이야기, 오늘은 풍수형국이야기 10번째 사물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